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 가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박사님은 또 이제 국방 문제도 그렇지만 국제 정치 전문가시니까 특히 한미 동맹 또 한중 관계 전문가신데, 자, 전망이 한치 앞을 모른다고 봐야 되죠? 누가 된다고 확실히 압승할 거라고 섣불리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이 됐느냐 아니면 공화당 트럼프가 재선되느냐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나오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높죠. 네. 예, 트럼프가 그래? 이제 좀 떨어지긴 한데, 네. 사전 투표가 역사상 유례 없이 사전 투표가 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1억 한 2천 명 정도가 네. 투표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미 예. 거기서 결정이 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 주, 미국의 한 개 주가 한국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곳을 하루에 5군데씩 다 돌아다닌다 하거든요. 어휴. 주세를 다니는데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네, 지금 막바지 이제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총력전인데. 자, 이게 이제, 물론 선거에 대한 예측 전문가는 이제 아니시라고 본인도 이제 김 박사가 누구도 지금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확신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그렇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 그거에 네. 파생되는 대한민국의 이익, 이거를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자, 중앙일보에 오늘 났던데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이기든 중국 때릴 것이다. 미국이. 그렇죠. 근데 네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저도 이제 관련된 자료도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대중국 문제에 큰 변함은 없다. 오, 예. 중국 때리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근본 이 문제의 씨앗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씨앗이 있으니까 네. 그 씨앗을 바로잡는 것은 여야가 똑같다는 거죠. 미국의 여야가. 네. 예, 다만 방법론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령 이제 무역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약간 딜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국에 무조건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줄여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바이든 조금 달라요. 예. 약간 시간을 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유인책을 쓸 것이다. 바이든은 쓴 거죠.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끊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끊으라고,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 너무 커서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바이든은 네. 일부 보상을 해주면서 끊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더 꼼짝없이 확실하게 이제 끊어야 되는 거네,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전 세계를 황폐시키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데,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미국의 지적 자산을 챙기고, 네.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킹, 스파이 등등 또 학자들 데리고 와서 하는 이런 방식의 기술을 훔쳐가는 것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아요. 그렇죠. 네. 예, 바이든이 그 상원 외교위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미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탈취 문제, 네. 절도 문제에 대해서 법안 만드는데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똑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국이 전 세계의 이 산업을 자꾸 워낙 그 뭡니까 비합법적으로 예. 국제 질서를 위반하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을 국제 공급 사슬 공급 사슬에서 제외하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 사슬을 만들자라는 네. 것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공급 사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네. 전 세계는 분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중국은 중간재를 잘 못 만듭니다. 네. 광산 이런 기초 그 1차 산업은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조립은 하는데, 네. 중간재가 좀 약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업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죠. 그렇죠. 중국 수출하죠.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이 공급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예, 그것은 트럼프도 지금 하고 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말하자면 보수 시민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중국하고 무슨 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면 친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쪽만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국익에서 그렇게 바이든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네.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네. 지적 재산을 절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을 갖다가 이제 조작을 하죠. 네. 그런 문제. 그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가장 심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특히 이 트럼프보다 더 이 민주당이 더 심각해 보는 게 인권과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 가치와 위배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왕조의 권위주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걸로부터 그런 게 싫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네. 만든 게 이제 네.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미국의 헌법은 가장 기념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인권과 자유와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종교, 그렇죠. 시장 경제 이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특히 그 인권과 자유,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합니다, 사실은. 네. 무역보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그 부분은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한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제 트럼프가 많이 탈퇴를 했는데 네. 바이든은 국제 룰을 지키면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다시 되살려서 끌고 가자 이런 차원이어서 네.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국제 질서에 들어와라고 그렇게 유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후 환경 기구 네.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세계 환경 기후를 가장 더럽히는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화석연료, 이 석탄 이런 걸 가장 많이 떼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고스란히 서울로 다 대한민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드시 중국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예, 석탄을 떼는 걸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이 중국과 그 부분 협상을 하겠죠. 네. 예, 그런 것은 좀 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고 네. 어쩌면 바이든이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들어갈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 압박하는 그 기본은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세워놓은 거거든요. 네.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 누굽니까?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조로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대부분의 그 우파 시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하고 바이든이 되면 친중 정권이라서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예. 그런 걱정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네. 덜 해도 되고 공화당 특징이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당면한 이 국익 그걸 중요시하는데 네. 민주당은 한 번 잘못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은 정말 제대로 이제 엄벌을 하거든요. 예. 미국의 국력을 동원해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북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미국이 이 국제 전쟁에 개입한 것은 주로 이라크 중동 외에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그것도 반인륜적으로 하니까 네. 예, 그걸 전부 다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잘못 걸리면 완전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이고, 네, 뭐 궁금한 거 많이 네. 해소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자,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전공이 이제 국제 정치인데요. 미국에서 국제 정치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거 기억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제 정치, 외교 정치의 차이는 1인치도 안 난다. 1인치.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 한해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국익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됐다고 그래서 뭐 국제 정치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바꾸고 갑자기 친중 정권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확 바꿔요. 바꿨지 않습니까? 민주당 누구야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 안 하고 이 집단들은 그저 그냥 단기적으로 자기들 되지도 않는 철학, 되지도 않는 그 뭐 좌파 사상만 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려요. 그냥 한미동맹도 확 흔들어버리고 그냥 중국하고도 막 그냥 막 뭐 부정선거도 막 획책 같이 할 정도로 막 갑자기 그냥 이렇게 휙 바꿔버리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배운 건데요. 사실 또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면 우리 김민석 박사도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국제 정치에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더 얄짤없다는 거죠. 전쟁을 이라크전 빼놓고는 대부분 민주당 집권했을 때 전쟁을 치렀다, 때렸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잡으면 미국의 민주당이 잡으면 뭐 좀 부드러울 것이고 트럼프가 계속 잡아야 그냥 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하고 빗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정치인들과 미국의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는 선거제도 이런 게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래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을 때린다는 거, 중국을 혼낼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미국의 국익이라는 거. 그거는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당연하잖아요.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르는데 그냥 쫓아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반기를 들면서 쫓아올라와요. 그리고 미국의 그 세력들을 자꾸 잠식하잖아요. 돈으로. 끝내는 우리 문재인 정권도 어느 정도 접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그게 여러 가지 돈과 또는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연결해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 놔둘 리 없고 특히 기축통화를 위시로 한 패권에 자기들이 그 재계 통치를 했는데 패권의 위협을 받는 거 그리고 자꾸 도전을 해오는 걸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국익에는 중국이 제일 적이다. 그 다음에 색한 적은 뭐 당연히 북한이겠죠. 까불고 그러니까 핵 가지고 어느 정권이 됐든 손볼 것이다. 중국은 때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히 보수 시민들, 저도 보수지만 괜히 트럼프가 더
뭐랄까, 거기 공화당이니까 괜히 친밀감이 느끼고, 저도 그래요. 사실 트럼프가 더 좋거든요. 바이든은 왠지 얄미워 보이고, 저도 그래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하고는 저쪽 민주당하고 다르다는 거. 네. 그거는 조금. 하여튼,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측이 좀 안 되는데요.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기든 간에 중국은 혼낼 것이다. 북한도 까불면 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강화해야 된다. 어느 쪽이 되든.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미동맹 강화해야 돼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누가 되든. 네. 아이 좀 그 민주당하고 그 등치시키지 마십시오.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아유 국제질서에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는 아주 저기하고 같지 뭐 시진핑, 김정은 요쪽하고 같은 거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그쪽이야 그쪽.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